은퇴를 하고 시간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먹고 사는지에 유난히 민감해진다. 예전에는 대충 때우던 식사도 이제는 하루의 활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조금만 잘못 먹어도 몸이 바로 반응한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병원에 가면 꼭 묻는다. 도대체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합니까? 그런데 의사들은 대부분 같은 말을 한다. 한 가지 음식을 정확히 집어 말하지는 않지만 공통적으로 조심하라고 하는 게 있다. 바로 과도하게 가공된 음식들이다. 단순히 기름지거나 달기만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음식이 몸속에서 일으키는 반응이 노화를 극적으로 앞당긴다는 사실이 최근 연구를 통해 더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67세 은퇴자 한철수 씨 이야기다. 은퇴 후 자유시간이 늘자 입맛도 넉넉해지고 TV 보며 먹는 간식이 늘기 시작했다. 인스턴트 국물 하나를 끓여놓고 냉동식품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식사가 하루의 절반이 되었다. 본인은 간편해서 좋다고 생각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혈압이 오르고 숨이 차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거울 속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부어있고 칙칙해 보였다. 아내는 은퇴하더니 오히려 더 늙었다고 말했고 그 말은 꽤 깊은 충격이었다.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한 결과 염증 수치가 전보다 거의 2배로 올라 있었다. 의사는 특별한 질병이 생긴 것은 아니라고 했다. 다만 그가 매일 먹는 가공식품들이 몸속 염증을 폭발적으로 키우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다. 그가 먹던 식품들을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있다. 손쉽게 조리할 수 있고 맛이 자극적이며 유통기한이 길고 성분표를 보면 이름조차 모르는 첨가물이 길게 적혀 있다. 문제는 이런 성분들이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트리고 전신 염증을 높여 혈관과 뇌, 근육 노화를 동시에 빠르게 촉진한다는 것이다. 의사들이 말하는 피해야 할 음식의 실체는 바로 이 염증 폭발 음식들이다. 우리가 흔히 먹는 가공육, 달콤한 디저트류, 즉석식품, 트랜스지방 가득한 스낵류가 여기에 속한다. 단순히 칼로리가 높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음식들이 몸속에서 일으키는 반응이 마치 오래된 기계에 녹을 퍼뜨리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노화를 가속시킨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런 음식들이 무서운 이유는 우리 몸이 느끼지 못하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은퇴자들 중에는 운동을 꾸준히 해도 살이 잘 빠지지 않고 피부가 칙칙해지고 아침에 몸이 무거운 이유를 몰라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식단을 조금만 들춰보면 공통점이 드러난다. 운동보다 먼저 바꿔야 하는 것이 식탁이라는 사실이다. 72세 김정자 씨는 매일 아침 동네 산책을 1시간씩 했는데도 피곤함이 가시지 않았고 허벅지 근육은 점점 약해졌다. 원인을 찾고자 영양 상담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지적받은 것이 바로 그녀가 매일 먹던 크림빵과 가공식 햄이었다. 그녀는 오전에 출출하면 늘 달달한 빵을 먹었고 점심은 간단히 샌드위치로 해결하곤 했다. 그런데 이런 작은 습관이 실제로는 혈당을 롤러코스터처럼 흔들고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 흡수를 방해했으며 장내 미생물을 급격히 나쁘게 변화시키고 있었다. 식습관을 바꾸고 나서 그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고 말했다. 아침 빵 대신 삶은 달걀과 바나나로 바꾸고 점심에는 신선한 채소와 생선 중심으로 식탁을 바꿨더니 2달 뒤 걸음걸이가 훨씬 가벼워졌고 계단을 오르는 힘도 달라졌다. 특별히 운동량을 늘린 것도 아니었다. 단지 의사들이 피하라고 한 그 음식들을 식탁에서 멀리한 것뿐이었다. 몸의 염증 수치가 떨어지자 피로가 줄고 회복 속도가 빨라진 것이다. 노화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몸속 염증이 쌓이면서 가속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을 그녀는 뒤늦게 깨달았다. 은퇴 이후에는 특히 음식의 질이 건강과 직결된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스트레스가 많아도 몸이 어느 정도 버티지만 은퇴 후에는 작은 잘못도 몸이 크게 반응한다. 혈관은 더 민감해지고 뇌는 더 쉽게 피로해지고 근육은 더 빨리 빠져나간다. 이 시기에 가공된 음식과 잦은 단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노화를 촉진하는 가장 강력한 자극이 된다. 의사들이 음식 하나를 특정해 경고하는 대신 가공도 첨가물도 정제된 것도 줄이세요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제 임상 데이터를 보면 가공식품 섭취가 많을수록 근감소, 뇌 기능 저하, 혈관 탄성 악화가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점도 분명한 근거가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놓치기 쉬운 중요한 사실이 있다. 가공식품은 단순히 몸을 늙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활력까지 빼앗는다는 점이다. 많은 은퇴자들이 식습관을 바꾸면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다. 몸보다 먼저 마음이 밝아졌다는 것이다. 혈당이 안정되자 의욕이 되살아나고 가벼운 산책도 즐거워지고 일상의 리듬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신체의 염증이 줄어들면 뇌의 피로가 감소하고 이는 곧 감정 안정과 동기 회복으로 이어진다.
결국 건강한 식단은 신체 활동을 유도하고 신체 활동은 다시 건강을 강화하는 선순환을 만든다. 의사들이 피하라는 음식의 실체는 단순히 몸에 나쁜 음식이 아니다. 바로 우리의 노년을 조용히 갉아먹는 습관이고 생활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반복되는 선택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완벽한 식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작은 선택을 하나씩 바꾸는 것이다. 오늘 저녁 인스턴트 라면 대신 신선한 재료로 간단한 국을 끓이고 달달한 빵 대신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수 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빨라지게 만들 필요는 없다. 식탁을 조금만 바꾸면 몸은 다시 젊어지려는 신호를 보낸다. 그 신호를 알아듣고 따라가는 순간 은퇴 이후의 시간은 더 건강하고 더 활력 있는 두 번째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의사들이 피하라는 음식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단순한 연구 결과 때문만이 아니라 실제 은퇴자들의 몸에서 나타난 변화가 너무도 일관됐기 때문이었다. 은퇴자들은 시간을 되찾는 순간 동시에 몸의 신호에도 더 예민해진다. 직장 시절에는 스트레스가 심해도 하루 일과가 바쁘니 몸이 보내는 경고를 흘려보내곤 했지만 은퇴 이후에는 이런 신호가 그대로 삶의 질로 돌아온다. 피로가 하루 종일 가시지 않고 무릎 관절이 어느 날 갑자기 낄거리며 불편해지고 머릿속 안개처럼 어지러운 느낌이 찾아오는 순간 사람들은 자신에게 묻게 된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다 보면 결국 식탁 앞에서 다시 멈춰 서게 된다. 왜냐하면 몸의 변화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일으키는 건 놀랍게도 생활 습관 중에서도 음식이기 때문이다. 어떤 음식이 노화를 촉진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오래 이어져 왔다. 하지만 최근 노화 연구와 임상 데이터를 통해 보다 명확해진 사실이 있다. 의사들이 피하라고 하는 음식은 지방이 많거나 짜거나 달다는 수준의 단순한 기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음식들의 공통적 특징은 몸에 들어오는 순간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혈당을 비정상적으로 급격히 올리며 장내 미생물 환경을 무너뜨린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넓은 영향을 미친다. 염증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혈압을 올리며 결국 뇌혈관 건강까지 위협한다. 혈당의 급격한 변동은 에너지를 빠르게 뺏어가고 피로를 만성화하며 나른함과 무기력을 반복하게 만든다. 장내 미생물이 무너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것은 물론 근육 합성에도 문제가 생긴다. 결국 이런 음식들은 몸을 지치게 하는 게 아니라 노화의 가속 페달을 밟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은퇴자들에게서 자주 목격되는 변화의 패턴 중 흥미로운 부분은 식습관이 무너진 뒤 몸의 기능이 무너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매우 짧다는 것이다. 서울 송파에서 인터뷰했던 69세 박성우 씨는 퇴직 후 3년 동안 별다른 질병은 없었지만 무기력함이 심해지고 피부가 뜨거운 바람을 맞은 것처럼 붉어지는 날이 늘었다고 말했다. 산책을 나가도 금세 숨이 차고 저녁에는 손발이 부어 양말 자국이 선명히 남았다. 그는 이 모든 증상이 나이가 들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병원에서 의사가 지적한 것은 그의 식탁이었다. 아침에 먹는 시리얼 한 그릇과 점심 대신 때우던 컵라면, 저녁마다 손이 가던 냉동 튀김류가 그의 혈관을 빠르게 피로하게 만들고 있었다. 의사는 그에게 아주 단순한 말을 건넸다. 지금 먹는 음식의 절반만 바꿔도 몸은 회복하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생각보다 빠르게 현실이 되었다. 음식을 바꾼다는 건 거창한 식단으로 바꾸라는 뜻이 아니다. 박성호 씨는 컵라면 대신 삶은 고구마를 준비했고 튀김류 대신 두부를 굽고 채소를 곁들였다. 단 음식이 당기면 사과나 배 같은 자연식품으로 바꿨다. 단 열흘이 지나자 몸이 가벼워지고 잠들기 어려웠던 밤이 조금씩 편안해졌다. 한 달 뒤에는 얼굴에 붉음증이 줄어들고 부기가 빠지면서 사람들로부터 얼굴이 밝아졌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는 똑같은 자신인데도 몸속에서 일어난 변화가 일상까지 달라졌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아침에 눈 뜨는 것이 피곤하고 하루가 늘 무겁게 시작됐지만 식단을 바꾼 이후에는 잔잔한 에너지가 몸 안에서 피어오르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의사가 피하라고 말한 음식들을 내려놓는 순간 몸이 회복을 시작한 것이다. 식습관과 신체 활동의 관계도 빼놓을 수 없다. 많은 은퇴자들이 운동을 해도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 이유는 운동보다 먼저 식탁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염증이 심한 상태에서는 가벼운 걷기 운동조차 회복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근육이 늘지 않는다. 혈당이 불안정하면 운동을 하고도 금세 배가 고프고 피로가 몰려와 다시 단 음식을 찾게 된다.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면 운동은 도움이 되지 않는 활동이 아니라 오히려 몸을 더 지치게 만드는 일이 된다. 그래서 의료진이 강조하는 것은 운동보다 먼저 식단을 고르게 만드는 것이다.
식단이 안정되면 신체 활동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운동의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걷기만 해도 체력이 붙고 일상의 리듬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반대로 가공된 음식과 단 음식에 익숙한 식습관은 마음에도 영향을 미친다. 혈당이 오르고 떨어지는 반복은 감정의 기복을 만들어내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만든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우울감이나 무기력을 호소할 때 영양 상담을 병행하면 식습관에서 감정 변화의 뿌리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부산에서 상담을 받았던 71세 여성은 남편과 사소한 문제로 자주 다투고 감정이 쉽게 흔들린다며 자신을 한탄했지만 상담사는 그녀의 하루 식단을 살피고 곧바로 지적했다. 과도한 당 섭취가 뇌의 피로를 누적시키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하루에 커피 믹스 3잔과 단 과자를 꾸준히 먹고 있었고 이 습관이 뇌의 균형을 깨트리고 있었다. 식단을 조정하고 당 섭취를 줄이자 그녀의 감정 곡선도 완만해졌다. 마음이 안정되면서 부부 갈등도 자연스레 줄어들었다. 음식이 신체뿐 아니라 정서까지 좌우한다는 사실은 노년기에 특히 더 명확해진다. 이렇듯 의사들이 피하라고 하는 음식의 실체는 어떤 단일 품목이 아니다. 특정 브랜드도 특정 조리 방식도 아니다. 이 음식들의 공통된 본질은 몸의 회복력을 무너뜨린다는 데 있다. 노년의 몸은 회복력이 낮아지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단지 회복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을 뿐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방해물은 신체 곳곳에서 불필요한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들이다. 정제된 밀가루, 인공 감미료, 트랜스 지방, 과도한 나트륨, 장기 보존을 위한 화학적 첨가물이 대표적이다. 이런 음식들을 꾸준히 먹으면 몸은 하루 종일 불에 그을린 쇠처럼 열과 염증을 품게 된다. 그러면 혈관은 탄력을 잃고 근육은 쉽게 피로해지고 기초 체력은 빠르게 떨어지며 뇌는 느려지고 집중력도 사라진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화의 대표 증상들이 사실은 음식으로 만들어진 결과인 것이다. 그러나 희망적인 사실은 이 노화를 되돌리는데 역시 음식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실제 여러 연구에서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고 자연재료 기반 식단으로 바꾼 사람들은 단기간에도 염증 수치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자들 역시 식단을 조금만 고쳐도 피부톤이 달라지고 아침 피로가 줄어들며 기운이 돌아오는 경험을 쉽게 한다. 몸은 나이를 먹어도 회복의 기회를 주기만 하면 빠르게 응답한다. 자연식 식단과 적당한 활동이 결합되면 신체의 노화 속도는 체감적으로도 크게 느려진다. 결국 하루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 노년의 건강을 다시 짜 맞추기 시작하는 것이다. 노화를 늦춘다는 것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다. 자신을 조금 더 아끼겠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식탁에서 하나라도 건강한 선택을 하기 위해 잠시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는 태도가 곧 건강을 되찾는 출발점이 된다. 의사들이 피하라는 음식은 결국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하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일 뿐이다. 그 장애물을 치워내면 몸은 다시 제 속도를 되찾고 나이보다 젊은 리듬을 회복한다. 은퇴 이후의 삶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젊게 사는 법을 다시 배우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한 약도 아닌 식탁에 올리는 음식 하나를 바꾸는 선택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그 작은 선택들이 결국 노년의 몸과 마음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은퇴 이후의 시간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고 그 시간을 어떻게 살지는 언제나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